다현아, 아빠가 그 영자 신문을 읽다가 너랑 같이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가 이것도 너한테 같이 찍어주기로 했어. 그 아빠가 뉴욕 타임즈 읽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네가 영자 신문 그러면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아는 만큼만 읽으면 돼요. 그리고 아빠가 내용을 요약해서 중요한 뭐 헤드라인 위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영어 공부도 할 겸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시사적인 일도 이해를 할 겸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하나의 외국어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단순히 영어 시험 점수를 잘 받는다든가 어, 뭐 취업하는데 유리하다든가를 떠나서 하나의 언어를 모국어와 다른 또 다른 하나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링구얼이라고 말하는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의 모국어만 쓰는 사람들보다는 뇌의 단층을 조사해 보면 사고 영역이 뇌를 사용하는 그 영역이 훨씬 더 넓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뭐 너무 어렵거나 부담 갖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네가 아는 만큼만 어, 해보자. 그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뭐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오늘 단어 하나로 더 알았으면 어, 내일은 네가 오늘보다는 단어 한 개라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단순히 그냥 외국어 단어 하나를 더 알게 됐다가 아니라 너의 언어 표현력 또는 사고의 영역이 어, 아주 작지만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영자 신문을 읽으면 물론 영자 신문을 완전히 독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언어 능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빠도 한국어 신문을 읽는다고 해서 그 신문의 내용을 100%다 특히 뭐 경제면 같은 경우에는 100%다 이해하는 거 사실 아니에요. 하물며 영어로 되어 있는 신문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들도 아빠도 나오고 어, 설령 문장을 해석을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어떤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어, 설령 영어 문장을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내가 아는 만큼만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그런 의미에서 그냥 뭐 어휘 실력을 늘린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그냥 듣고 따라와 주길 바래요. 그 영어를 잘하려면 첫째는 당연히 어휘를 많이 알아야죠, 그렇죠? 물론 어휘만 많이 한다고 그 영어와 한국어는 언어적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순도 완전히 다르고 영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선은 어휘를 모르면 뭐 어떤 말도 아주 간단한 표현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말하고 쓸 때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해야 되지만 그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휘가 풍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학습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 아빠가 셀프 이스팀을 얘기를 했지만 자신감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긍심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너의 그 삶의 즐거움이 더 풍부해지기를 바래요. 그 우리가 영어 단어를 볼 때 쉬운 단어가 있고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철자가 복잡하다 그래서 꼭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물론 굉장히 복잡한 철자를 가진 뭐 어휘도 있긴 하지만 대개 우리가 말하는 어려운 단어는 자주 쓰지 않는 사용 빈도수가 낮은 어휘가 더 어려운 어휘라고 봐야 되겠죠. 자, 신문에 나오는 어휘들도 뭐
대부분 반복적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 이 공부를 통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네가 더 너의 사고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의 구분은 결국 자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 사용 빈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말 공부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그 어휘를 확장시킬 때도 결국은 절대 물리적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빈도수입니다. 빈도수. 그리고 실제 구사 능력보다는 네가 얼마나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또 그 자신감을 갖고 그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언어 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내가 이거 신문은 동영상으로 찍으려 했더니 어떻게 동시에 찍는 방법을 아빠가 몰라서 어쨌든 그 사진으로 다시 보내줄 테니까 네가 한번 거기 헤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 제목들만 한번 보고 간단하게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 왼쪽에 보면 The Paradox of Epidemics and Isolation이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paradox라는 말 알죠, 그렇죠? paradox는 우리도 paradox 이렇게 쓰는데 paradox는 역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epidemic이라고 되어 있죠. epidemic은 역병, 전염병 이런 걸 epidemic이라고 하죠. 물론 plague란 말도 있고 infection 이런 표현도 쓰는데 epidemic은 전염성 있는 그런 역병을 epidemic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에피데믹을 지금 WHO에서 지금 발표한 선언한 팬데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팬데믹은 에피데믹보다 더 많이 확장된, 그러니까 더 위험도가 더 높은 그런 질병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피데믹이 전 세계적인 규모가 되면 팬데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olate 있고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거죠. isolation 있어요. isolate 하면 분리하다, 떼어놓다 이런 뜻이죠. isolation은 분리가 되는 거고요. 거기 밑에 설명을 요약한 걸 보면 social distancing이라고 나와요. 요새 많이 쓰는 표현이죠. social 디스턴스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거리를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소셜 디스턴싱 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Social distancing is required. 사회적 거리 두기가 is required. 요구되어집니다. To prevent 막기 위해서 뭐를 infection이라고 했어요. infection이 뭐예요? infect는 감염시키다고 infection 그러면 감염이란 말이죠.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어집니다. But lonely는 외로운 이런 말이죠. 여기서 명사형으로 바뀌었어요. lonely는 외로운 이런 뜻이고 loneliness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can make us sick.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기사의 그 요약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에피데믹, 이제 팬데믹이라고 선언되지만 이 그 에피데믹의 역설이에요. 그리고 isolation 고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가격리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활동을 많이 제한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들 간에 이렇게 고립시키고 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 론리해지는 거죠. 이렇게 론리니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에피데믹의 역설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해서 외로움이 깊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 자체가 또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비즈니스 플런지란 말이 있는데, 자, 플런지 좀 어려운 단어. 다현이 이 단어 알고 있나요? 플런지. 플런지는 급속히 떨어지다예요. 급속히 떨어지다. 비슷한 뜻으로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가요. 플라밋이란 말이죠. 플라밋. 이것도 급격히 떨어지다. 이 다이브란 말이죠. 다이빙하다. 다이브. 노즈 다이브 하면 이것도 그 코를 받고 다이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즈 다이브도 이것도 급락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플란지, 플라밋 이 두 가지 단어는 무슨 뭐 증시가 폭락하다, 뭐 시장의 가격이 폭락하다라고 할 때 플란지, 플라밋 자주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의 쉬운 표현은 fall이죠. fall, 그렇죠? fall이나 drop처럼 둘 다 떨어지다 이런 표현인데 그것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플란지, 플라밋.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쉬운 단어와 어려운 단어의 차이는 결국 우리 사용 빈도수인데, 우리가 그 새로 나온 잘 모르는 어휘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 시간의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이 단어에 접하느냐.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되는 얘기예요. 보고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 이름 외우는 것처럼 보고 잊어버리고 보고 잊어버리고 보고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빈도를 자꾸 반복하게 되면 힘들지 않게 저절로 외워지게 된다는 거죠. 플란지.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플란지 하니까 지금 그런 비즈니스가 그 경제 활동이 사업이 플란지 급락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In US 미국에서 지금 비즈니스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As 뭐 할 때? 바이러스가 takes a toll 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takes a toll은 관용적 표현이죠. take a toll 그러면 이 toll에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 고속도로 지나갈 때 그 통행료 내는 것도 toll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여기서 take a toll 하면 이때의 뜻은 그냥 피해나 손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take a toll 하면 어떤 피해를 가하다, 입히다, 손실을 입히다라고 할 때 take a tol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effects are showing up이라고 나와 있죠. 자, 효과들이 are showing up, show up은 눈에 뜨이다, 보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보여준다. 그런 효과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And night spots, night spot은 그 야간업소,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야간업소를 night spot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shopping centers는 쇼핑센터죠, 그렇죠? 쇼핑몰. From coast to coast는 해안에서 연안에서 연안까지니까 from coast to coast 그러면 미국 대륙의 동해안부터 서해안까지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effects showing up,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효과들이 그것에 의한 어떤 결과들이 are showing up 나타나고 있어요. In night spots and shopping centers 이런 그 야간업소나 쇼핑센터에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From coast to coast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죠. 미국 경제가 급격히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뉴욕 타임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다현이도 뉴욕 타임즈를 읽는다. 오케이?